자, 북한이 실행한 5차 핵실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 핵실험에서 다음 핵실험까지 시간이 짧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텀이 대단히 좁아졌다. 불과 8개월 만에 그동안 이제 한 2-3년 주기로 2006년부터 해왔는데 이번 5차 핵실험은 8개월 만에 이제 단행했다는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핵무기, 그러니까 병기화라고 북한은 표현합니다만 이게 무기화하는데 김정은이 대단히 조급해 있고 조급하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급성을 나타낼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 즉 북한이 약 한두 달 전부터 사변적 조치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것은 6.25 사변 이후에 최초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사변이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변적 조치를 운운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빠른 시내에 계속 텀이 좁아진다는 것은 김정은의 조급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발전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5차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추구하는 소형화, 다종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8개월만 했다는 것은 이미 꾸준하게 병행해서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 맞춰서 또 빨리 이걸 국제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어떤 주장한 바를 지금 이끌어가려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또 더 빨리 했고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주장하는 거는 빨리 핵무기 다중화, 소형화해서 모든 핵 운반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 좀 국내적으로도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초강경 의지를 보여줬다. 근데 이 날짜가 지금 9월 9일입니다. 북한은 숫자 맞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9월 9일 9시. 우리 시간은 9시 반입니다만 평양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 시간으로서는 9시에, 그러니까 3-9을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두는 의미가 있고 또 9월 9일은 바로 오늘은 북한 정권 창건 수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북한이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즉 국가수반으로 새로 선출하고 이번 9월 9일에 이번 5차 핵실험을 마쳤다는 것은 뭔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개막,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갖지 못했던 핵탄두를 보유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6일에는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말했고 이번엔 또 핵탄두 실험이라고 폭발 실험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 적어도 1톤이 아닌 한 500 내지 700kg 정도로 무수단 미사일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핵탄두를 이번에 실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킬로톤, 4차 핵실험에 2배가 돼서 10킬로톤이다 뭐이다. 이런 계량적 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핵탄두 폭발 말씀하셨습니다. 핵탄두 폭발 실험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핵탄두라 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날아가는 미사일 앞에 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탄두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지금 스커드까지 이 다양한 미사일 운반체가 있는데 거기에 실을 정도로 소형화가 됐다. 지금 나오는 저 사진, 그렇죠. 이전에 공개됐던 그렇죠. 내용인데요. 저게 이제 소형화하면 통상 지름이 한 60cm 이 정도로 봐요. 농공이 한 24cm 정도 되니까 비교하면은 그 정도인데 저걸 이제 미사일에 집어내서 하시라도 거리별로, 사거리별로 타겟 목표하는 방향에 고루 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항상 돈이
못할 것이다. 예. 기술이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그들은 말한 대로 다 진행해 왔어요 지금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예, 있겠군요. 전혀 거리낌 없이 예. 국제사회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가 G20일 때는 정말 피할 것이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자, 중국도 쳐다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아랑곳 없이 하겠다. 마이웨이를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예. 역시 풍계리였습니다. 풍계리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험을 하는 건가요? 네, 이 풍계리는 뭐 2006년 뭐 이전부터 이제 핵실험장이 준비돼 왔고, 예. 풍계리는 이제 함경북도 길주군이고 만탑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지하 핵실험을 하기에는 가장 그 적합한 장소고, 예. 또 그것이 이제 어떤 방사능을 유출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평양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 풍계리나 이 함경북도 일대 거의 간 적이 없는데, 지난해 이제 저쪽 그 낮은 선봉지구에 수해가 났을 때 잠깐 그 비행기를 타고 그쪽을 다녀온 적은 있고, 그만큼 그 위험한 지역이어서 근래 그 탈북자들의 어떤 앙케이트를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30km 이내에서 뭔가 귀신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북한이 어떤 그 밀폐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 또 6차,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풍계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폭발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풍계리에 적의 갱도가 더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더 핵실험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화력에서도 지금 뭐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력이 굉장히 셌고요. 폭발력이 셌습니다. 수소폭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차에서 6킬로톤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 발표한 게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예.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수소폭탄 정도는 20 내지 30킬로톤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나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력을 좀 얘기하면은 히로시마에 1945년에 투하된 게 20킬로톤입니다. 20킬로톤이 예. 혹자는 16에서 20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해요. 그 정도 가지고 580m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사망했어요. 엄청난 유력이죠. 네. 그 정도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원자탄이에요. 예. 그래 원자탄은 10 내지 20kg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원자탄하고 수소탄 알잖아요. 예. 수소폭탄은 원자탄의 1000배 유력을 가져요. 예. 이 원자탄은 핵 분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수소폭탄은 폭탄을 핵 분열을 먼저 기폭을 시키면은 그게 핵 융합이 된다고. 그 융합하기 때문에 유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술의 발전도 볼 수 발전도 훨씬 발전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소폭탄은 워낙 위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가기 전에 원자탄보다 한 2 내지 5배 정도 위력이 더한 게 있어요. 그게 중폭 분열탄인데 그거는 전부 다를 중소수나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탄을 안 하고 일부분만 핵 융합 연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2 내지 5배 정도. 예. 그래서 이번엔 아마 중폭 분열탄을 시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지금 핵탄두 폭발 실험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큰 어떤 폭발력, 융합에 의한 폭발력만 실험할 때는 그것이 규모도 크고 사이즈도 크지만 핵탄두, 그러니까 적어도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폭탄을 지금 터뜨렸다고 북한이 말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그 갱도를 넓게 뚫어서 중간에 놓고 할 때 그 여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폭발력, 이런 것을 놓고 북한의 그 핵유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그 KT, 킬로톤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한 것이 뭐 규모가 이 정도라든지 살상 능력이 이 정도라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무수단이나 스커드나 로동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실험을 거의 완성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열차는 지금 거의 종착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북한 방송에서요, 조선중앙TV에서 이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소형화됐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네, 본 국장님, 그동안 김정은이 계속했던 발언들을 해봤을 때도 이 과정이 조금 추정은 가능했습니다. 소형화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 같았는데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언을 한 다음에 반드시 실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SLBM도 작년 5월 8일 날 시험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가 지금 최우선 목표예요.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계속 이제 선전하는 거 보면은 거의 막바지 왔다. 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상당히 북한 쪽에는 정보 쪽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본 방위성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실제로 소형화의 탄두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렇죠. 뭐 일본은 이번 핵실험, 5차 핵실험도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감지한 것 같고, 물론 우리 정보기관도 이제 어느 정도 5차 핵실험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평가가 어느 정도 북한의 소형화, 그 다종화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SLBM의 속도가 불과 이 선진 국가도 5년이 걸려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밀어 올리고 5년이 걸려서 이 실험에 성공하는 이 말하자면은 SLBM도 북한은 단 1년 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공언한 이후에 소형 핵탄두들을 직접 김정은이 참관하에 보여줬다는 것은 예. 북한의 소형화, 경량화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 이것은 뭐 우리가 북한에 그럼 그런 돈이 있느냐, 기술 뭐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건 전제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북한 체제라는 게 워낙 군수공업 분야에 대한 오랜 그 투자와 그동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뭐 제거한다기보다는 어떤 대북 정책으로서 북한의 저 무기들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이제 논의할다는 게 접어들었습니다. 대북 정책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 연이어서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제재 전면 뭐 수정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수정이 들어갈까요? 정책도 군사적 대응도 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국민들이 좀 지긋지긋할 거예요. 너무 우리 군사비를 40배 이상 쓰고 있는데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네.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짜증날 건데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규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뭐 개성공단 폐쇄하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으면 평가를 확실히 해야 돼. 이거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안 되면 이제 실효성 있는 걸 배치해놔. 예를 들면은 전술 핵 배치. 다 같은 무기를 가지고 건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 이 킬체인을 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전술핵이라 말씀하시면 저희가 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술핵 가져온다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옛날이 예. 92년은 92년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공동선언하면서 가져갔잖아요. 철수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예. 지금은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가져다 놓으면 북이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 바로 쏠 수 있다. 함부로 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괌에 있는 핵무기를 어디 가져온다. 이거 반응 시간이 늦은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왕 줄 것 같으면 확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거기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니 뭐 킬체인이니 이게 아직도 이제 12달 이후에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지금 1년 안에 김정은이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무수단에 실어서 날려보낸다. 우리에겐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 문 선생님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당장 킬체인이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없다면은
정신적인 킬체인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뭐 대북 방송도 그렇고 삐라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북한 그 핵무기를 가진 소수 당국자들을 소외시키면서 북한 주민을 장악하는 이런 노력들로서 대북 정책을 수정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김정은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겠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하여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것입니다. 네, 두 분께서 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핵실험 때는 전혀 통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5차 핵실험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통보 받으셨다고 보는지요? 그런데 지금 G20 그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데 아마 이번에 아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 애매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저 중국에서 받았느냐 하니까 뭐 얼버무렸다고 더 이상 것 뭐 같은데 제공할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는 거 보면은 아마 통보를 했어도 아주 그 반응 시간 적게 직전에 했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중국이 노골적으로 체제에 동참하지 않도록 절묘하게 피해갔으리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북한 육자 회담의 차석 대표인 최선희 부국장이 어제 그 아침에 이제 베이징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인편에 통보는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예상되는 반발도 좀 누그러뜨리고 어쨌든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은 체제 생존이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편으로 통보하는 형식은 취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중국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제스처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을 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조금 뒤에 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핵 지휘국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지휘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현재 지금 비공식적으로 인정돼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그런데 북한도 그런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건가요? 그래야만 이제 핵지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체제 생존을 보장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은 NPT에서 탈퇴한 나라로서 어쨌든 NPT에 가입해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데 NPT는 뛰쳐나가가지고 저렇게 불량 국가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절대로 핵 보유국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엔 협상인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거나 뭐 비공식적으로도 이게 인정이 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일단 가져가야 될 게 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핵실험만 해도 우리가 지금 절절매잖아요. 사실은 끌려다니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일 겁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제 우리는 상대도 안 할 거예요. 미국하고 평화협상 시도하면서 너희들은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핵 포럼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도 공론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가 없거든. 우리는 그동안 육자회담 틀려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근데 육자회담에서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원자력 모범국입니다. 정말 준수 잘했어요. 그리고 누구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위반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논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공론화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돈 적게 드는 모양이냐. 군 생활 하셨겠지만은 방어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 훨씬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러시아와도 미국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얼마든지 너희들은 방어 체계를 개발해봐. 우리는 쉽게 깰 수 있다는 얘기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고 그걸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실험을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배치 등 흔들림 없이 안보 조치를 취해가겠다. 외교적인 말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뭐 강력한 언어들을 구사한 건 분명하지만 사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정말 물리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이미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가장 그 지원국인 북한의 지원국이 중국이 정말 실효적 지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 중국의 태도 역시 항상 애매모호하고 그 제재라는 것이 그냥 홀리우드 액션에 불과한 이런 제재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느냐 이런 예. 문제도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나올 대북 제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내일 이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또 나오는데요. 저는 큰 방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실효적인 조치,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를.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수십 년을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배치 뭐 적극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면에 안 나섰잖아요. 우리가 먼저 나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나서는데 미국도 확실한 위치를 얘기해야 돼요. 예. 미국이 원래 사드를 본국에 배치를 요청할 때는 4차 핵실험과 동시에 이제 인정한 거거든. 예. 핵무기를. 그래서 이런 실효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규탄 예. 끝이지 말고 예. 이제 핵무기 개발까지 공론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교적 핵폭탄을 우리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주장해야 된다. NPT 때문에 예, 뭐 예, 여러 가지 예.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예. 조건부죠. 예. 너희들이 예. 핵 개발 예. 포기 안 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걸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짧게 뭐 더 나올 대북 제재가 있을까요? 글쎄요, 실효성이 아까 저 있을까요? 국방부로서는 뭐 특수전 부대 운영까지 그것을 사전 뭔가 파괴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운영까지 이제 발표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뭐 정보 폭탄을 북한에 투하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 정부도 뭔가 북한에 정보 폭탄, 문화 폭탄 이런 걸 던짐으로써 그들 국민을 장악하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심리전 공세가 하나의 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